소비자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클릭 소비자 솔루션. 오늘의 주제는 여성들의 관심사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하면 흔히들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라는 생각 강하게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터넷 판매와 할인 판매 화장품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화장품, 더 이상 여자만의 것이 아니다. 피부를 가꿔주는 기초 화장품부터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색조 화장까지. 아름다운 얼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어버렸는데, 과연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보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환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원래 가격에 비해서 싸게 팔고 하니까 보름 동안 열심히 써야겠다 싶어서 그냥 샀어요. 근데 한 2번인가 쓰고 나니까 처음에 얼굴이 막 이렇게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하얗게 이렇게 번지면서 뭐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피부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뭘 발랐냐고 부작용이 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 달이나 다니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도 문제고 아무래도 그 곡물팩이 이제 유통기한이 보름밖에 안 남았던 게 마음에 걸려서요. 이걸 피부 망가진 걸 보상을 받고 싶어도 어디 연락을 해서 또 제가 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좀 이렇게 이뻐 보이려다가 오히려 피부가 상해서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입했는데요. 같이 샘플을 먼저 썼는데 제 피부에 안 맞는지 트러블도 심해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개봉한 것도 아니고 무작정 환불도 안 된다고만 하고 전화하니까 다 받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믿고 샀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계속 쓸 수도 없고 돈은 아깝고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만 생각했던 화장품, 이런저런 피해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속 시원한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오늘 클릭 소비자 솔루션의 주제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요즘 인터넷 판매와 할인 판매 등이 늘면서 이 화장품 관련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피해 상담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의 김경순 과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한서의 김미영 변호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장품 피해 관련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피해 사례들을 화면 통해 함께 보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지금 또 방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예. 네, 방송 보시다가 화장품 피해가 생각이 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화장품을 무료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마사지 크림이었는데요. 그 테스트를 받았던 날은 괜찮았는데 이제 화장품 욕심이 많아서 신제품이다 보니까 살까 말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이제 안 사고 대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요. 네. 그냥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장난 아니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얼굴이 막 벌겋게 부풀어 오르더니 막 입 주변에는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드름도 아닌 게 막 물집이 잡혀서 괴물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어봤더니 4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무료 테스트를 받은 거니까 이제 화장품 회사 측에는 그 이제 컴플레인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런 화장품을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화장품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자기네 보고 보상을 하라는 거냐면서 이제 오히려 화를 내고 배짱으로 버티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물론 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지만 그 무료 테스트를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건데 네. 이제 부작용이 작은 부작용도 아니고 되게 컸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막 여자로서 이제 피해도 크고 진짜 속상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정말 네. 저는 그 회사 측의 말처럼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우연히 화장품 무료 테스트를 받았다가 지금 탈이 나고 계신데 또 화장품 회사 측에서는 자신의 화장품을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화장품을 길거리에서 무료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해서 피해를 입게 했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입은 얼굴 부분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시 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냥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다 보니 그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기는 한데 네. 소송상 청구를 할 때는 입증상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화장품을 구입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과실행 불법 행위로서 무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그걸 네.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행 불법 행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지 그 치료비 같은 것들을 잘 첨부를 하셔서 주장을 하면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듣고 계셨죠? 예. 네, 무료 테스트의 명목으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받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내가 어떤 지금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을 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방금 또 피해 사례를 전화를 통해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서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피해 사례를 함께 들어봤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그 한국소비자원의 화장품 관련 민원들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 그 작년에는요 연 3,000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네. 그중에 이제 피해 구제가 12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올해는 벌써 8월 말 기준으로 상담이 2,000건이 넘었고요. 피해 구제는 벌써 140건을 넘어서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은 뭐 여자분들뿐만 아니고 저 같은 남자들도 화장품에 워낙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고 또 그 구입 경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네,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또 할인 판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다양해지고 또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피해 유형을 보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백분율로 봤을 때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입했을 때 계약 경위 또는 품질, 즉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것이 거의 80%를 차지하고요. 네. 나머지는 뭐 용기가 불량하다라든가 가격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화장품 광고를 이제 보다 보면은 네. 뭐 화장품만 바르면 정말 나도 다 예뻐질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백에 관심이 많은데 바르면 하얘질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부풀려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제품 광고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화장품의 경우 품질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특히 그 과장의 정도가 지나쳐서 명백히 허위인 내용까지 표시해서 광고를 한 경우는 허위 광고에 속아서 산 피해자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법률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 산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그리고 방문 판매를 통해서 산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처리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렇고 요즘 이제 그 매장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 같아도 이제 좀 더 싸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인터넷상의 거래를 하다 보면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반 판매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수입 자율화가 돼서요. 효능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수입 제품이 많이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돈만 이렇게 챙기고 잠적을 하는 사업자도 간혹 있고요. 또는 배송이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피해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소비자분들이 믿을 수 있는 업체, 큰 업체를 이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거는 피하시고요. 네.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게 되면 카드 할부금이 남아있을 때는 카드사를 통한 피해 구제도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소비자들이 매우 조심하셔야 될 거로 판단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하는 중에 환불을 계속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대금 결제를 했는데 계속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또는 물품 배송을 지연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고발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갑자기 이제 사이트를 폐쇄해버리고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연락이 안 될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사기로 봐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은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 방법 외에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해서 그 업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고 그로 인해서 인적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네. 그 경우에 그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믿을 만한 업체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해서 현혹이 되면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몇 분의 그 상담 사례들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 접해 봤는데요. 화장품 유통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짧다고 해도 일단 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그 제품을 개봉한 것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개봉을 했을 때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워낙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소비자 사정에 의한 개봉된 제품은 반품을 요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은요. 이번 건처럼 그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봉을 예. 한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네. 예, 유통기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네. 주장을 펼치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신선도가 중요한 곡물 팩의 경우라면은요. 네. 아무래도 부작용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유리하게 적용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화장품 때문에 내가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할 때 법률상으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은요.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그 입증 방법은 의사의 진단서가 되겠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은 그로 인한 손해, 치료비나 그다음에 일실 소득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피부과에서 추정 진단을 받아오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는 별 무리 없이 떼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추정 진단을 확정 진단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첩보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절차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들은 추정 진단만을 가지고도 90% 이상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는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어떤 확대 손해, 예를 들면은 에스테틱을 다닌다라든가 어떤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라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치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 개선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그 화장품 회사 측에서 화장품에 문제가 별 없다. 지금 피해자가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해온다면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요즘 많이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네.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의 어떤 적정 진단이 있으면은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부작용을 명현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것도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 부작용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의 결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소비자와 그 제품 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피해가 있다면은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봐도 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사례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가격을 잘못 고지를 해줘서 화장품을 구입했고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이제 내 생각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화장품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그 부작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봉을 해봐야지 사용을 해봐야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겠습니다만은 이제 가격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때는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피부관리실과 같은 화장품 판매점에서 화장품 가격을 잘못 알려주어서 그 가격을 그대로 제대로 된 가격인 줄 알고 화장품을 산 경우에는 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판매점에서는 그 판매 당시에 고객들에게 화장품 가격을 제대로 고지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잘못 알려준 데 대한 책임은 판매점이 져야 되고 소비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했더라도 소비자가 선의로 판매점이 잘못 알려준 가격을 그대로 믿고 개방했다면 전체 제품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민법상 저희들 109조 109조 1항으로 봅니다만 계약을 한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도 제품 포장이나 판매점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가격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구입을 해야 이런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직접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화장품 광고에서 사실 모든 제품의 광고는 어느 정도 약간의 부풀리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선은 광고를 통해서 나에게 기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개별 사례마다 달라질 수밖에 물론 없는 그렇겠죠. 부분인데 네. 통상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광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무조건 이것만 하면 100% 가능합니다. 네. 라던가
이것만 하시면 무조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기망의 수준으로 볼 수 되겠고요. 예, 네. 있지만 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 그 각자가 가진 그 피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네. 유보 문구를 둔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또 어려운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피부 관리실을 가보면요, 보통 이제 뭐 5회나 10회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쿠폰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좀 싸게 해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10회를 시술을 이제 끊었다, 관리를 끊었다라고 했을 때 한 너댓 번 정도 가다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환불을 요구를 하면은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네. 화장품하고 이 화장품 피부 관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화장품 부작용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피부 관리실에서 횟수에 따른 어떤 대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네. 규정에 총 이용 금액의 10%, 그다음에 실제 소비자가 받은 횟수가 있죠. 네. 횟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화장품에 따른 어떤 규정이 아니라 네. 피부 관리 여부로 해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2번을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총액의 10%니까 10만 원 하고 그거를 1회당 나누면 10만 원이 되죠. 네. 2회니까 20만 원, 30만 원을 내시고 이제 청약 철회가 가능하신데 계약 해지가 가능하신데 네. 다만 이제 그때 부가적으로 어떤 다른 서비스 상품이 갔다라든가 뭐 어떤 뭐 화장품이 갈 수도 있고요. 비누가 갈 수도 있고 네. 건강식품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상품이 훼손됐을 때는 그에 따른 손료도 네.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중도 해지가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사실 들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환불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피해 사례들을 실무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네. 특히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 뭐 급증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으면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요즘 그 일반 매장에서의 판매에 따른 어떤 피해 구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찰제를 이용하는 업체가 많고요. 특히 백화점 같은 데는 고객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잘 피해 이제 구제가 잘 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른 그거는 아주 영세업자가 아, 예.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지어 돈 받고 뭐 수개월씩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물건도 안 주고 사이트가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돈도 네.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수사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거의 추적하기가 찾아낸다는 상당히 것이 어려우시다고 해서 어렵겠죠. 피해가 많이 확산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당하는 일인데요. 길거리에서 무료 마사지를 해주겠다. 네. 한 번만 우리하고 가시자. 무료다 해서 가십니다. 명동이나 강남 쪽에 가시면은 이제 공주님 대접을 받습니다. 한 예. 뭐 2시간 동안 뭐 이제 결혼할 때 한 번 평생 받을 수 있는 거를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분의 피부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네. 이러이러한 계약을 합시다 해서 수백만 원의 계약을 많이 체결을 유도하는데 아하, 그때는 예. 반드시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요? 예, 네. 카드사나 판매처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게 되면 예, 저희가 접수해서 중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카드를 꺼내실 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네네. 워낙 이제 좋은 관리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이제 네. 결제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 화장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입 화장품, 뭐 네. 명품 화장품인 줄 알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이른바 짝퉁 화장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가짜 화장품일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됩니까? 저희 원에 접수가 됐을 때는요. 일단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건 저희도 사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매장에 가지고 가면은 우리 매장 상담자분들은 대충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는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입 면장이나 기타 그에 관련된 자료를 내면 네. 그거에 따라 어떤 적정 진위 여부는 사실은 저희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 모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수입을 하거나 표시 성분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품에 있어서도 일반 매장에 가서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시면 손해가 없으신데 네.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를 뭐 10만 원에 주겠다, 5만 원에 주겠다 하면은 예. 유통기한이 아주 임박하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어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싼 것은 좀 의심을 일단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화장품을 구입할 때 꼭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매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피부 상태를 점검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사항이나 사용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 결제를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지연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피부과 진단을 받아서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이나 방문 판매, 무료 마사지 상술 같은 경우에 특히나 피해액이 몇백만 원 단위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무료 마사지만 받으시고요. 카드를 꺼내실 땐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되고 일단 개봉하신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도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예. 끝으로 정리 조언 부탁을 드릴게요. 예. 화장품과 관련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화장품이 본인의 피부와 맞지 않다고 여기거나 문제를 발견하셨을 때는 꼭 그 계약 내용 산 영수증을 첨부를 하시되 그 관련 업체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사실 소송상 유리한 부분이 아니고 네.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이나 그런 걸로 내가 제품을 언제 어떻게 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배상을 해달라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외에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진단서 같은 걸 떼서 그것도 꼭 소지하셔서 그걸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대항하셔야 되는 그거 좀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증 자료를 좀 미리 챙겨두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 예. 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클릭 소비자 솔루션 화장품 피해 사례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